박세익 전무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환율에 대한 것입니다. 20년 환율 평균이 1120원 정도이며 10년 평균이 1140원 정도입니다. 전무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적어봤습니다. 아직도 환율은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무님께서 환율이 1250원을 강하게 깨고 내려올 때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환율이 1250원을 강하게 깨고 내려오는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시나리오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지요? 전무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질문에서 지금 20년 환율 평균이 1120원, 10년 평균이 1140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벌써 재작년 연말이었거든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 10년 평균도 10년 전이 빠지고 그죠? 2023년이 새로 편입됐었을 거니까 계속 평균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평균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게 환율 월봉 차트 보시면 됩니다. 환율 우리가 차트에 보면 다 이동 평균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 제가 10년치 환율 데이터를 다 엑셀에 넣어가지고 에버리지 값 해서 딱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지금 월봉 차트에서 10년이면 몇 개월이죠? 네, 120개월인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시점에서 딱 이 캔들 차트 위에다가 커서를 올리면 쭉 나오죠. 쭉 나오면 5개월이 1319.7, 20개월은 1322 이렇게 되었는데 60개월이면 딱 5년이다. 그죠? 5년은 1225, 120개월이면 정확하게 10년인 거죠. 10년은 지금 평균이 1170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1년 전으로 쭉 돌아가 볼까요? 1년 전에 23년 2월 달에는 120개월이 1147에 있었죠. 그러면 10년 평균이 1147이었구나. 계속 한 달 한 달 땡길 때마다 과거에 낮았던 평균, 낮았던 환율이 편입이 되면서 10년 평균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지금 10년 평균치는 2월 달 기준으로 보면 117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20년은 어떻게 되죠? 240개월이죠. 그러면 240개월 이동평균선을 그려봐도 보면 되시고요. 아니면 연봉을 보시면 되죠. 연봉에 5년 평균 20년 그리고 60년 안 나옵니다. 60년 데이터 안 나오고요. 10년은 나옵니다. 10년은 1188 이렇게 나오고 20년 평균은 지금 1134가 나옵니다. 10년보다 20년이 더 낮네요. 왜 낮냐면 지금 보시는 연봉 차트에서 보시면 과거에 2004년, 5년, 6년, 7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는 2002년도부터였었죠. 쭉 환율이 빠지면서 899까지 갔었거든요. 2007년도에. 네, 이때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20년 평균치가 훨씬 낮습니다. 10년보다는. 네, 그렇게 10년, 20년 평균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차트를 잘 활용하시면 된다. 요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환율이 1250원을 깨고 내려왔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맞나요? 네, 그 부분이잖아요. 원래는 125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 주식을 사면 거의 안 터진다라고 강원국 작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강 작가에게 이제 백테스팅을 해줬었죠. 그런데 그 영상을 보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1250원을 뚫고 올라갈 때보다는 1250원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
백테스팅을 해본 거예요. 저희 아들이. 해봤더니 떨어지는 1250원에서 하면 크게 터지는 이 맥시멈 드로다운이 확 줄어들고 그 대신에 수익률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강 작가가 또 바로 1250원을 깰 때 전략을 또 백테스팅을 해서 그 결과치를 할투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요. 확실히 1250원을 아래로 뚫고 내려올 때 하면 1250원을 위로 뚫을 때는 자, 지금 보시는 연봉 차트에서 2008년도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1525원까지 갔어요. 이걸 월봉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월봉에서 1250원 요걸 보시면 자, 1250원을 뚫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2009년 3월 달에 1597원까지 가요. 그러면 1250원을 뚫었던 때가 이때 보면 2008년 10월이겠네요. 2008년 10월이면 2008년 9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2008년 10월 말에 그때 당시에 892까지 폭락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1250을 위로 뚫었던 적이 요때 코로나 때가 있었네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1296원까지 갑니다. 근데 요때 코로나 때도 들어갔었으면 아시다시피 수익 많이 났죠. 자, 여기서 요 차트를 조금 코스피랑 저는 머릿속에 이제 코스피 차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코스피랑 환율이랑 진짜 그랬나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요 국내 지수를 같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수와 환율하고 자, 이렇게 같이 띄운 차트를 보면 훨씬 보시기가 편하죠. 자, 여기서 2008년도에도 125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10월 달에 주식을 샀으면 바닥이었어요. 그죠? 바닥이고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1250원 뚫었을 때가 코로나 때였죠. 요 코로나 때도 주식을 3월 달에 샀으면 1년 뒤에 무려 3100 정도까지 갔네요. 3월 달에 3096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1250원을 뚫었을 때가 1439, 한 1700에서 3000을 갔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었던 거죠. 과거의 사례도 1250원을 뚫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보시면 2000년 닷컴버블 깨졌을 때 그때 1274원까지 가죠. 2000년 12월 달에. 근데 공교롭게도 2001년도에 미국 시장은 2000년, 2001년, 2002년 S&P 500이나 나스닥 전부 다 음봉 나오면서 빠졌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희한하게 2001년도에 그때 당시에도 코스피가 꽤 30%대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봉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자, 연봉에서 2001년도의 수익률이 보시면 37% 맞습니다. 코스피가 37%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50원을 저는 뚫고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저는 패닉에 빠졌을 때 주식을 사는 걸 좋아합니다. 많이 패닉에 빠져서 제발 내 주식 좀 사줘 했을 때 예, 그러면 제가 사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주식 막 산다고 과열됐을 때 그래요? 그럼 제 주식 좀 가져가세요. 네, 그렇게 사고 팔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2000년 말에도 1250원을 뚫고 갔을 때 결국 2001년도에 37%나 수익이 났다는 거죠.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2010년도에도 보면 이때가 그리스 사태가 났었거든요. 2010년 5월 달에. 이때도 1277원 찍죠. 그럼 이때 주식을 샀었으면 1년 뒤에 환율이 쭉 빠집니다. 그럼
2010년 요때 주식이 2010년 5월 달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얼마였나 봅시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2010년 5월 달에 종가가 1641원, 1641 기록했었는데 1년 뒤에 2011년 5월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2011년 5월에 2140이 갔네요. 그죠? 예, 그런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어서 강 작가 보고 1250원을 뚫고 올라갈 때 한번 잘 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2016년 2월 달에 이때는 1245.3 1250을 터치는 안 하고 떨어졌었네요. 자, 요렇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셨으면 아마 좀 더 이해하시기 좀 편했을 거고요. 자, 인플레이션 고금리 시대라서 이제는 환율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전망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주식을 30년 하면서 이 업계에서 그나마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다시 반드시 회귀한다. 네. 그 믿음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 환율이든 유가든 그 장기적인 평균값이 얼마인가. 물론 주가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서 우상향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평균 가격으로 회귀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물론 달러에 대비해서 모든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조금씩 하락한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평균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8년 지금 IMF 때부터 지금 보시는 이 긴 시계열 동안 결국은 환율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런 걸 반복을 했었구나. 그렇다면 결국은 환율도 이번에 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저는 존 템플턴 경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다. 이번에도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할 거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1250원을 이번에 깨고 내려갔을 때 그동안에 주식의 이 지지부진한 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진절머리 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1250원을 이번에 깨고 내려갈 때 나 이제 주식 안 할래 하고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얘기했던 1250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도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125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굉장한 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국면이 있잖아요. 원화가 강세 국면에서는 시장이 되게 좋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코로나 때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1250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보면 시장 강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질 때는 시장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1250원은 작년 1월 달에 1250원 깼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이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한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뭐, 저도 이제 매크로 이런 큰 환율 예측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1250원을 깨고 내려가면, 네, 오히려 주식을 더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질문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1,300원, 1,400원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뉴 노멀이 된다. 이번에는 다르다.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명쾌하게 제가 반박을 못 했거든요. 네, 정말 속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